밝혀진 사망이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와 미쳤네. 720억 정이 팔렸습니다. 야 아무도 감옥 안 가고 벌금 내고 그냥 지금 살고 있습니다. 19세기에는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알면서 40ml를 만들어, 60ml 만들어, 80ml 만들어. 그러면서 중독된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돌아오는 의학의 역사. 오늘은 어떤 거죠? 오늘은 준비하면서 이렇게 화가 났던 적은 없어요. 이거는 가장 추악한 의학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증. 통증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몸이 우리한테 보내는 시그널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의미 없는 통증들도 있어요. 통증 자체가 생의 위협이 되는 통증들이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환자의 통증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은 21세기 의사들은 대부분 환자가 통증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죠. 맞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진통제가 없어서는 아닙니다. 아편이 있었잖아. 인류의 탄생부터 했다고 그쵸. 과언이 아니니까. 네. 하지만 이제 이거를 진통제로서 계속 쓴다 그러면 당시로서도 호흡곤란, 중독성 등으로 이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용을 하긴 좀 자유롭진 않았겠지. 그리고 이제 아편율의 약물인 오피오이드, 대표적으로 이제 몰핀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심한 중독성이 있는데 이걸 19세기에 모르고 막 쓰다가 큰 피해를 봤어요. 그리고 진통제로 썼기 때문에 희생자, 그러니까 중독자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마약 중독자들하고 많이 달라요. 지금 생각하면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누가 봐도 좀 나쁜 일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냥 다쳐서, 아파서 혹은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웠던 군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아편이 굉장히 경원시되고 당연하게도 아편율의 약물인 오피오이드 약물들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엄청 조심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잘 아시겠지만 만성 통증이나 아주 심각한 통증에만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죠. 근데 또 이런 이유에만 통증을 의사들이 무시했던 건 아닙니다. 19세기, 20세기 초의 의학 수준을 보면은 통증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 환자를 살려야지 일단. 이게 벅차요. 치료부터 해야 되는데 통증이 뭐야. 사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통증을 어떻게 해. 일단 살면 다행이다. 그때 살면 다행이지만 그것도 어려웠지. 그쵸. 많이 못 살았죠. 해 뜨기 전이 제일 어둡다고 정말 끔찍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엄청난 시도와 희생자들 덕분에 현대 의학이 점점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1970년대부터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의 인식이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고 의사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 이전에는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럼 나 죽어요? 이런 생각이었고 가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셨구나. 병원에 갈 정도로 아프면 나 이제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신뢰가 됐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아편율의 약물, 그러니까 오피오이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이 돼요.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경험을 했고 내성이 있고 독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다 보면 100% 호흡 억제가 가능한 영향까지 갈 수 있거든요. 환자가 죽기 때문에 이거를 주의해서 처방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펜타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패치 형태로 처방한 대로 사용을 하면은 중독력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 의료계의 방향은 통증을 관리하되 될 수 있으면 비마약성 진통제를 써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라도 오피오이드 사용은 매우 주의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단언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사건 때문입니다. 1990년으로 돌아갑니다. 퍼듀라는 제약회사가 있어요. 이 대표가 리처드라는 사람인데 당시 회사에서 사용하던 오피오이드계 진통제가 특허가 곧 만료가 돼요. 근데 얘는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만료가 되면은 다른 회사들이 다 만들잖아.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해요. 제일 좋은 거는 다른 약을 만드는 거지. 근데 신약 개발이 쉽나? 다국적 기업에서도 엄청나게 돈을 써서 확률 게임 하는 건 사실 가차 돌리는 거잖아요. 이게 돌려갖고 나오면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 그러니까 리차드는 이렇게 할 거면 우리는 마케팅 쪽으로 활로를 봐야겠다. 마약성 진통제를 보다 많이 팔아야겠다. 새로운 약을 만들되 이걸 약간 바꿔서 거의 동일한 마약성 진통제로 특허를 걸고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팔아보자라고 해서 개발을 합니다. 뭔가 적응증을 좀 넓히는 거네요. 그렇죠? 적응증을 늘리죠. 개발 자체는 당연히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돼요. 옥시컨틴이라는 약이 나오는데 화학 구조가 조금 다르지 그냥 오피오이드, 캐피칼이에요. 똑같은 거야. 당연히 진통 효과는 좋지. 하지만 중독성은 똑같죠. 부작용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케팅 방법을 동원해요. 일단 정해요. 우리는 마케팅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뭐 연구를 한 게 아니야. 이 옥시콘틴은 암성 통증만 아니라 NRS 4점 이상만 돼도 처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면 중독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라는 걸 정해놓고 합니다. 근데 NRS 4점이면은 진통제 필요한 통증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냥 우리 감기 걸려서 편도염 심해도 NRS 4점은 나오거든. 이게 뭐냐면은 환자만 아프신 게 0점부터 10점까지 했을 때 몇 점이에요? 라고 했을 때 점수 매기는 겁니다. 그럼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아파도 4.5점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죽을 만큼 아픈 게 10점, 3, 4점 올라가면은 통증이 좀 조절이 필요한 정도. 보통 편도염이 심하면
가면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약성 진통제를 쓰겠다고 나선 거죠. 말이 안 되지.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중독이 안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돼.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이 마약성 진통제를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서 사용했을 때 중독률이 1%가 안 된다라는 어떤 논문을 찾아내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FDA에 심사를 냅니다. 1995년에 내는데 거절당해요. 거절당할 걸 예상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걸 기대하고 냈는데 담당자가 거절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로비를 합니다. 10여일간 로비를 하다가 심사관이 마지막에 이제 제약회사 측하고 같이 어떤 호텔에 가서 며칠간 묵고 나와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와.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그 퍼주사의 이사로 취직을 해요. 와. 바로 FDA를 나와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문구를 달아줬냐면 옥시콘틴 고유의 기능인 흡수 지연은 약물 남용 문제를 줄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게 뭐냐면 FDA에서 옥시콘틴은 중독이 잘 안 된다라고 공언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NRS 4점만 넘으면 처방이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달고 옥시콘틴이 나옵니다. 그럼 사실은 의료진들은 그 가이드에 맞춰서 처방을 하거든요. 처방을 하지만 처음에는 사실 안 해요. 왜냐면 이게 이상하지. 이런 말이 있더라도 이거 너무 무섭잖아. 그러니까 이게 NRS 뭐 4점이더라도 앞으로 통증이 진짜 점점 거세질 것으로 기대되는 암성 통증. 이 암이 스테이지 4고 조절이 안 돼. 다른 걸 했는데도 계속 4점, 5점이 있다 그러면 해볼 수 있지만 편도염이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질병 자체가 추후에 통증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에는 마약성제를 안 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통증이 없어도 이거를 계속 사용할 여지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쵸. 계속 사용하게 돼요. 근데 이 퍼주사에서 이걸 해결해요. 의사들이 너무 반발하니까 적극적으로 영업을 합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리고 한번 컨퍼런스 오세요. 우리가 설명해 드릴게. 그러면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 컨퍼런스를 열어요. 이 당시의 영상들은 유튜브에 다 남아 있습니다. 퍼주사 컨퍼런스 검색하면 다 떠요. 1998년에 이렇게 뜨는데 이 진통제는 너무 좋기 때문에 통증이 심한 사람만 먹어서는 안 된다. 네? 통증이 그저 그런 사람도 이거 먹으면 바로 해결이 된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복용하는 환자들의 중독률은 1% 미만이다. 계속해서 홍보를 합니다. 여기서 인용한 게 실제로 있긴 있어요. 1%라는 말이. 이게 논문이 아니에요. 1980년에 1월 NEJM에 포터랑 직박사가 편지를 썼어. 잡지 보면 뒤에 부록처럼 이렇게 뭐 독자의 말에서 이렇게 있잖아. 거기에 우리가 우리 병원 입원한 사람들한테 단계적으로 사용을 했더니 중독성이 1%밖에 안 되더라 라는 의견을 썼는데 거기서 딱 그 문구만 떼갖고 이 사람들이 논문을 인용해서 쓴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는 회사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두통 치료에 옥시코틴을 했더니 중독률이 13%가 나왔거든요. 높다. 근데 이것도 사실보다 낮게 총계를 만진 거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면 1%는 말이 안 되지. 게다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영업사원으로 썼냐?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여자 대학생이에요. 그리고 이쁜 사람. 이쁜 여자 대학생을 2주 동안 교육을 주입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믿을 수밖에 없지. 회사에서 그렇게 하니까. 진짜로 생각했겠구나. 진짜로 영업사원들은 믿고 가서 의사한테 말을 해. 그리고 엄청난 보너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영업을 했겠지. 금전적인 이득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의사가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환자들은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왜냐면 아니 선생님 나 원래 타이레놀 받으러 왔는데 마약을 주면 어떡해요. 근데 퍼주사가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광고를 합니다. 단독다. 그리고 미국 사회는 우리나라보다 의사에 대한 신뢰가 훨씬 높아요. 그걸 이용한 거야. 당신 주치의가 처방하는 약을 먹으면 1%밖에 중독이 안 된다. 이렇게 광고를 때려요. 이것도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옥시콘틴 처방률이 이렇게 꺾여서 올라갑니다. 환자들이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요. 근데 이게 마약이잖아. 먹으면 당연히 중독이 되잖아요. 초기에는 당연히 안 보여, 그런 게. 초기에는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은 허리 통증 때문에 뭘 못하던 사람이 이 약을 먹고 나서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복귀를 해요. 처음에는 당연히 진통 효과가 강력하니까. 그러니까 의사랑 영업사원들이 이거 진짜로 효과가 너무 좋네? 라는 걸 확인하게 되고 퍼주사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듭니다. 제목이 옥시콘틴 I got my life back. 그러니까 옥시콘틴 덕분에 내 삶을 되찾았다. 이것도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큐멘터리 있습니다. 이렇게 악의 고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중독되는 사례가 늘어나겠죠? 당연히 신체적인 내성이 생기니까 더 많이 달라고 해. 의사가 이상하잖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중독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더 달라고 하지? 내성이 생겼네? 그러니까 의사들이 퍼주사에 문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퍼주사에서 이런 말을 만들어놨어요. 이건 중독이 아니고 유사 중독입니다. 중독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환자의 통증을 너무 낮게 평가해서 그런 거고 충분하게 많은 약을 처방하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의사 처방대로 먹으면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처음에 10ml 먹던 사람이 20ml 먹게 되고 그때까지는 퍼주사도 40ml를 만들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20ml 때문에 40ml가 필요한 사람들이 생기니까 40ml를 만들어 60ml 만들어 80ml 만들어 그러면서 중독된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들 중에 일부가 이 약은 처방만 하면 환자들이 와 마약 딜러가 되는 거예요.
통증 클리닉이 생겨요. 당시에 이렇게 전경 찍어놓은 자료 화면이 있거든요. 어떤 클리닉에 바깥까지 줄이 서 있어. 근데 여기서 중독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약 중독자랑 달라요. 아팠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례가 나오거든요. 자동차 정비소 사장이야. 일을 하다가 척추 인대가 손상이 됐어. 골절이 생겼어요. 수술은 잘 됐는데 미국은 의료비가 너무 비싸니까 이런 수술을 해도 다음 날이면 퇴원시킵니다. 그러면서 옥시코틴을 준 거예요. 90일치를 받아서 먹는데 90일치를 먹으니까 중독이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가던 사회 구성원이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결국 사망하게 되는데 이 외에도 뭐 수많은 사람들이 수술하고 나서 다치고 나서 옥시코틴 처방받아서 중독이 되는데 밝혀진 사망이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와 미쳤네. 이게 1996년에 출시가 돼서 2010년에 금지가 되는데 720억 정이 팔렸습니다. 야. 퍼주사가 이걸로 수십조를 벌었어요. 그리고 의사들도 돈을 엄청나게 벌었겠지. 뒤늦게 사법당국이 나서서 2010년에 이야기 단종이 되는데 문제가 멈추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독된 사람들은 그대로 있잖아. 옥시콘틴 공급이 안 돼. 그럼 이 사람들이 다른 약을 먹어야 돼요. 오피오이드 계열의 다른 약, 헤로인. 이거는 길거리에서 얻을 수 있잖아. 그래서 미국 발표에 따르면 지금 미국에서 뭐 펜타닐, 헤로인 엄청 문제잖아요. 그게 이 책임이 제일 큽니다. 이미 한번 마약계로 입문을 하게 해버렸고. 그러니까 헤로인 중독자 5명이 있으면 4명은 옥시콘틴으로 시작했대. 그 마약 중독자들 사이에서도 헤로인은 너 헤로인을 얘 갈 때까지 갔구나 한데 이거는 일반인이 퍼주사 때문에 약을 먹다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제 헤로인으로 안 돼. 펜타닐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2021년에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로 인한 사망한 환자 수가 7만 명입니다. 2010년부터 보면 50만 명이 넘어요. 이 중에 명확하게 옥시콘틴이 영향이다라고 하는 게 20만 명인 거고 나머지도 직감적으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른 거거든? 근데 퍼주사는 사법거래로 지금 감옥을 안 갔어요. 왜? 아무도 감옥 안 가고 벌금 내고 그냥 지금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근데 이런 거 손해배상을 손해배상을 조 단위로 받아냈지만 이득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그래서 지금도 너무 사회 문제가 되니까 페인킬러라고 넷플릭스에는 있어요. 옥시콘틴을 다루는 미드입니다. 꽤 긴데 재밌어요. 볼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는 돕식이라고 해서 동일한 소재로 미드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회 문제인데 이게 진짜 그런 게 19세기에는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알면서 돈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알면서 진짜 돈 벌려고 한 거지. 내가 이거를 보면서 이게 진짜 맞나? 그리고 나서 요새 뉴스를 보면은 병원에서도 처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펜타닐. 병원이 사실상 마약 딜러 역할을 하는 곳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빨리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의학의 역사라기보다는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는데 의학의 역사 중에 가장 현재 진행 중인 역사. 현재 진행 중이고 제일 끔찍하고 제일 악랄하지. 이건 그러니까 진짜 악랄하네. 이건 내가 보면서 알았네.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 다음에 또 다른 의학의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